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 14화입니다. 오늘 또 제가 먼저 한자로 읽고 쉬운 한글로 말한 다음 김성원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자로문강, 자왈, 남방지강여, 북방지강여, 어기강여입니다. 쉬운 한글로 읽겠습니다. 자로 센 것을 물으니 이 가로대 앞쪽에 센 거냐 뒤쪽에 센 거냐, 그러면 너의 센 거냐. 여기서 앞쪽에 센 거는 남, 그렇습니다. 뒤쪽에 센 거는 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치 풍수지리 같은 생각도 듭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서는 아주 뜻밖의 남강, 북강 이렇게 나오는데 네, 남강, 도대체 북강. 무슨 말인지 이게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어느 날 이제 공자가 제자 안현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쓰임을 받으면 나가고 버림을 받으면 숨는다. 오직 나와 너만이 이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네, 그러자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자로가 이제 스승님께 스승님 삼군 대군을 거느리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네. 그때 이제 공자가 맨주먹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다 죽어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 반드시 일을 함에 조심하고 잘 꾀하여 이룰 수 있는 일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이 글을 보면 이제 자로가 굉장히 용감하고 힘이 센 무인임을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대목입니다. 또한 이제 공자는 자로는 용기를 좋아함이 나를 능가한다고 또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공자님께 물어본 거는 자기가 바로 그렇죠. 삼군, 대군을 거느릴 수 있는 적합한. 용기 있는 장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기를 은근히 기대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근데 공자님은 전혀 다른 그게 말을 아니고 했습니다. 예. 그 조심하고 그렇죠. 아주 심사숙고하는 그런 꾀를 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넘는 무장들과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어요. 자로가 아주 섭섭했겠어요. 그러면서 네. 또 자로는 용기는 또 칭찬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자는 자로의 강함이 이제 어떤 것이든 간에 강함에 이제 종류가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방의 강함, 남방강, 북방강. 북방의 강함이 나오니까 다소 이제 의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북방의 예. 강, 남방의 강. 무슨 차이가 그 있겠습니까? 뭐 요즘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뭐 북한이 강하냐 남한이 강하냐 뭐 이런 얘기로 우스갯소리로 알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만 해도 남북이 좀 다른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북이 다른 면인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워낙 뭐 큰 나라라. 그렇죠. 그렇죠. 또 이때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안에서 이제 남북은 대단히 이제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쪽 북쪽의 기준은 이제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예. 만리장성. 그러니까 만리장성 북쪽 사람은 이제 자연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그 자연에 부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자연과 싸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제 많이 그렇죠. 싸워야 유목민들이죠. 농사를 못 지니까 그렇습니다. 사냥을 하고 예, 약탈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많으니까 사납고 싸우기를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시황 같이 중국 천하를 통일한 최강자가 역설적으로 이제 방어의 만리장성을 쌓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북쪽에 이제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일어난 이제 나라가 원나라, 금나라, 그다음에 청이 있죠. 원나라는 몽골족, 그렇죠. 징기스칸. 네, 금나라는 저 거란족, 거란, 여진, 청나라는 이제 청. 청. 그렇죠. 예, 그 청일 만주족, 전쟁까지. 만주족.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 오랫동안 중국을 이제 해왔죠. 그래서 북방의 이제 강함이 중국을 차지했지만은 오히려 남방의 그 문의 강함에 삼켜져 버렸다는 중국 역사에 결국 중화민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흡수를 해버렸죠. 예,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용의 북방의 강, 남방의 강은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 진시황 시절에 중국의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지리적 여건과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 다민족 국가의 그 기질, 북방은 거칠고 싸움을 잘하고, 그렇죠. 남방은 문을 숭상하고 점잖고 온유하고, 그렇습니다. 이거에 결국은 긴 역사로 보면 칼과 같이 강한 북방의 강이 결국 부드러운 문의 졌다. 문의 강에 남쪽의 강에 무릎을 꿇을 거다. 그렇죠.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여기서 한글풀이에서 남쪽을 이제 앞쪽이라고 풀이를 하셨죠. 왜? 남자를 그대로 쓰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쪽을 보죠. 남향으로 짓잖아요. 그 앞마당이 남쪽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남향은 남쪽은 이제 앞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고 북쪽은 뒤쪽으로 이제 풀이를 순수하게 이렇게 풀이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강인가라는 자로의 강한 무골 기질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자로는 너무 용맹한 나머지 결국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결국은 공자님의 말씀은 북방, 즉 앞쪽 그 뒤쪽에 강한 것보다는 남, 즉 앞쪽의 문의 강함이 그렇습니다. 결국 진정한 강함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싸움을 하고 무술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어질게 덕으로서 덕과 그렇습니다. 덕치와 그리고 문치를 통해서 다스리는 게 오래 가고 최종의 승자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문무를 겸비해야 되죠.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 신체를 끊임없이 단련하는 어떤 무인의 기질도 가져야 되고 또 그리고 덕을 쌓는 어떤 영성의 교육, 어뢰 교육을 받으면서 결국은 지혜의 교육, 공부도 해가는 문무 겸일의 자세를 갖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문이 이긴다 이렇게 되죠. 고려 시대에도 한때는 고려 말에 무인 정권 시대가 있었지만 결국 무인 정권 시대도 막을 내린 것도 결국 문의 힘에 의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공자의 이 중용 제14화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문무의 강함 중에서 문의 강함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하여간 해야 될 거는 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문의 강함에 최종 승부를 걸었을 때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잘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오늘은 제14화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 제15화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홍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